달러에서 원화로 바꾼 삶,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터전의 이동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자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하며 땀 흘려 모은 돈과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막상 돌아와 보니 생각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물가의 체감 차이, 사회적 관계망의 공백, 그리고 경제적 계산의 현실은 이들에게 낯설고 때로는 냉혹한 경험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은퇴라는 시기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문화적, 정서적 적응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한 부부는 40년간 미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워냈다. 은퇴를 앞두고 미국 내 생활비 상승과 의료비 부담을 고민하던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연금과 모아둔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막상 서울의 아파트 전세 비용과 생활비를 접하고 나니 기대와 달랐다. 특히 의료보험 체계가 안정적이긴 했지만 예상치 못한 보험료와 각종 세금 그리고 미국보다 좁은 주거 환경은 큰 충격이었다. 더구나 오랜 미국 생활 동안 한국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끊겨 있어 외로움이 깊이 자리 잡았다. 또 다른 사례는 미국에서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고 은퇴한 70대 남성이다. 그는 미국에서 교직연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지만 홀로 남은 삶이 외로워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했다. 젊은 시절 떠나온 고향 마을에 다시 집을 얻고 한국 생활을 시작했지만 실제 생활비 구조는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농촌의 집은 유지비와 난방비가 만만치 않았고 교통의 불편함은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그에게 큰 불편을 안겼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빠른 디지털 전환 속도는 그에게 새로운 장벽이 되었다. 은행 업무나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결국 그는 한국 생활의 경제적 이점보다는 정서적 고립감에 더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미국에서 은퇴한 뒤 한국으로 돌아온 60대 여성의 사례다. 그는 미국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며 청소 일을 하면서 자녀를 뒷바라지했고 은퇴 후에는 자녀들이 독립한 뒤 홀로 남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오면 친정 식구들과 교류하며 정서적 위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오랜 세월 외국에서 살아온 탓에 한국 사회의 문화와 일상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다 보니 환율 변동에 따라 생활비에 타격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결국 그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으며 적응할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처럼 여기민을 선택한 은퇴자들의 경험은 단순히 어디서 사는 게 더 저렴한가라는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달러로 벌고 한국에서 원화로 쓰는 과정은 환율 문제뿐 아니라 경제 구조의 차이를 실감하게 한다. 의료비, 주거비,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관계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몸소 깨닫는다. 한국의 물가는 일부 품목에서 미국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나 일부 생활비 항목은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무엇보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돈만이 아니라 관계와 정서적 안정이라는 점에서 고향에 돌아왔음에도 외로움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결국 여기민 은퇴의 민낯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기대와 정서적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에 있다. 어떤 이들은 한국에서 의료보험과 문화적 익숙함 속에서 안정을 찾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미국에서 누리던 익숙한 생활 리듬과 자유로움을 그리워하며 갈등을 겪는다. 은퇴를 앞두고 여기민을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단순히 생활비 계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적응력, 사회적 관계망, 정서적 지지 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는 순간 단순한 화폐 환전이 아니라 삶의 무게까지 함께 이동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은퇴 후 여기민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또 다른 도전일 수도 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에서 살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과 실제 환경의 차이를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민을 선택한 이들의 민낯 속에서 우리는 은퇴가 단순히 경제적 계산을 넘어 삶의 균형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은퇴 후 여기민을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담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노후 문제의 단면이다. 해외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교포 1세대들이 노후를 맞아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직면하는 현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경제적 불균형, 그리고 문화적 단절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특히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는 순간 벌어지는 경제적 충격은 단순히 환율 계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에서의 생활 방식과 한국에서의 생활 방식은 지출 구조가 다르고 사회적 안전망을 체감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다.
미국에서 은퇴 후 주거와 의료비 부담이 커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물가는 결코 싸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맞닥뜨린다. 오히려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며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한국의 주거 비용은 여전히 은퇴자에게 큰 부담이다.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 돌아온 한 부부는 수십만 달러를 환전해 전세를 얻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전세금 상승으로 또다시 거처를 옮겨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미국에서의 주택은 장기적으로 소유를 통한 안정성을 제공했지만 한국의 부동산 구조는 은퇴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긴다. 여기에 월세 전환이 확산되면서 현금 흐름에 민감한 은퇴자들은 생활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는 단순히 달러를 원화로 바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구조적 주거 불안정성이 은퇴자의 삶을 더욱 흔드는 것이다. 또한 의료비 문제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살아온 이들에게 양가적인 경험을 준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미국의 막대한 의료비에 비하면 확실히 안정적이고 저렴한 선택지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에서 평생 소득이 있었던 교포 1세대는 한국에 돌아오면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생각보다 높은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든다. 일부는 의료 혜택은 분명히 좋아졌지만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생활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결국 한국 의료보험 제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체감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정서적 문제는 역이민 은퇴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기대감은 처음 몇 개월 동안 따뜻하게 이어지지만 곧 오랜 세월 외국 생활로 단절된 관계망의 공백이 크게 다가온다. 친척과 이웃이 반겨주더라도 생활 방식과 대화의 코드가 달라 서로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이들은 행정 업무나 금융 생활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작은 소외감을 누적한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이방인으로서 외로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나 노인의 교회 활동 등을 통해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이들도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빠른 사회 변화 속도와 경쟁적인 분위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은퇴자의 삶에서 인간관계의 질이 삶의 만족도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경제적 현실과 정서적 어려움이 겹치며 일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한다. 그러나 미국 역시 결코 은퇴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 고령 사회로 접어든 미국은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치안과 사회적 안전망도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은퇴자들은 어느 쪽이 더 나은가의 선택이 아니라 두 곳 모두에서 불완전한 현실을 비교하며 덜 불편한 곳을 고르는 딜레마에 놓인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사회가 단순히 역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노후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연착륙시킬 것인가라는 과제를 던진다. 전문가들은 은퇴를 앞둔 교포들에게 단순히 생활비 계산만으로 역이민을 결정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단기적인 환율이나 물가 차이를 근거로 한 선택은 실제 삶에서 큰 오차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오히려 관계망의 회복 가능성, 문화적 적응력, 정서적 안정 요인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에 돌아오면 정서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연결될지,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새로운 생활 리듬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유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나 종교단체 등을 통한 소속감 확보도 중요한 요소다. 또한 재정관리 측면에서 달러와 원화 자산을 어떻게 분산할지도 핵심적인 문제다. 환율 변동은 은퇴자의 생활비에 직격탄을 주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원화로 바꿔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한국 내에서 필요한 생활비만 환전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하다고 권고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내 부동산 시장 변동성과 세금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은퇴자의 노후 안정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보다 돈을 어떻게 지키고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이 역이민 사례를 통해 다시 확인된다. 달러에서 원화로 바꾼 삶은 단순히 화폐 단위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의 좌표를 재설정하는 행위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에서 또 다른 이방인이 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는 은퇴라는 시기가 얼마나 복합적인 문제를 품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재정, 건강, 관계, 정체성의 네 가지 축이 고르게 균형을 이루어야만 노후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역이민 은퇴자들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보낸다.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재배치가 필요한 거대한 전환기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은퇴와 역이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상 대신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생활비 절약이나 의료 혜택만으로 선택을 결정하기보다 자신에게 어떤 삶의 리듬과 관계망이 필요한지를 먼저 자문해야 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일상의 의미와 소속감이며, 이를 채우지 못한다면 어디에 있든 외로움과 불안은 따라온다. 한국 사회 역시 역이민 은퇴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안정적인 주거 지원,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 디지털 격차 해소 같은 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과 맞닿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역이민의 민낯은 분명 냉혹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기회도 있다. 두 문화를 경험한 이들이야말로 양쪽의 장점을 취해 새로운 노후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 달러에서 원화로 바꾼 그들의 삶은 단순히 돈을 바꾼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은퇴자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